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를 실전 배치했다고 CNN 방송이 11일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이번 배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공개 발표한 뒤 처음 나온 군사 대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X밴드 레이더는 지난 9일 모항인 하와이 북부 항구를 출발, 이달 말 북서쪽 약 3200km 해상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X밴드 레이더는 알래스카나 팜, 미 서부 해안으로 향할지 모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 활동을 한다. 보통 이 레이더는 하와이에서 알래스카로 향하는 항로 부근에서 탐지 활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방향으로 전진 배치된 것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X밴드 레이더를 여러 차례 실전 배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반도 인근에서 한 달간 활동했다. X밴드 레이더는 자체 추진 이동식 레이더 기지로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한다. 길이 116m, 높이 85m에 무게는 5만 톤이다. 축구장만 한갑판 위에 거대한 레이더 돔을 탑재한 외형으로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뒤 요격 체계에 통보하는 기능을 한다. CNN은 X밴드 레이더 외에 또 다른 감시 장치가 한반도를 감시 중이지만 소식통은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고 보도했다. X밴드 레이더 실전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 수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미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측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중간에서 즉시 유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배치가 어떤 신빙성이 있는 위협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진행 중인 특정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팀에서는 텍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강영년 기자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능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국내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ESA 레이더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기술 이전이 좌초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4년의 개발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AESA 레이더는 단군 이래 최대 방산 프로젝트인 KF-X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딛고 국내 개발이 추진된 AESA 레이더가 개발되기까지 과정과 전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력이 약한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사된 파동을 계산해 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함정 등 전투 전력 역시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필수적인 셈이죠.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초의 레이더를 설치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가 전파의 존재를 발견한 1887년 이후 주요국들은 라디오 전파와 특성을 활용해 항공기와 선박을 탐지하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북해 연안에 5개의 레이더 기지 설치에 성공한 것은 1935년입니다. 전파를 발견한 지 50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선박이나 해안에 설치해 바다 위 선박을 찾는 데 활용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당시 강대국은 앞다퉈 레이더 개발에 나섰고 미국 해군연구소는 1939년에 선박에 레이더를 장착해 운용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레이더는 선박, 항공기, 대공포, 잠수함에 장착되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전쟁의 핵심 장비로 떠오른 것은 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 영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1940년 5월 말 영국군이 서부 전선에 포위된 연합군을 구출한 덩케르크 철수작전 이후 독일은 영국의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독일군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막아낸 것이 레이더였습니다. AESA 레이더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기 레이더는 오목거울형 반사판에 전파를 모은 뒤 레이더를 회전시키며 전파를 발사하는 기계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한밤중에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후 여러 대의 발신기를 활용해 구동축 없이 전파 발사가 가능한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수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AESA 레이더입니다. PESA 레이더와 AESA 레이더는 모두 위상 배열 레이더의 일종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잠자리의 겹론에 해당됩니다. 잠자리는 2만여 개의 혼눈이 모인 겹론을 갖고 있는데 이 구조를 과학기술에 적용해 발전시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와 PESA 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는 주파수가 다른 전파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PESA 레이더는 전파 발신기에 송수신 기능이 없어 여러 개의 전파를 발사하면서도 다른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발신기마다 송수신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전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로 발사하는 대비해 다수의 탐지물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기존의 PESA 레이더는 전투기 2대가 붙어있는 경우 전투기 한 대로 인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를 보내기 때문에 탐지 속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돼 각각의 모듈이 잠자리의 혼눈처럼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개별적으로 전자파를 송수신하면서 여러 방향에 위치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KF-X는 우리 군이 도입 중인 미전투기 F-35보다 0.5단계 낮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성능이 높을수록 항속거리와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KF-X에 장착될 AESA에 이대의 사거리는 F-35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이 다른 전투기끼리 교전을 벌일 경우 한쪽은 눈을 감은 채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AESA 레이더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내에 전력화돼 있는 전투기 가운데 현재 도입 중인 F-35와 성능이 개량된 F-15, F-16 2부가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6과 비교하면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의 사거리는 더 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방산업계가 개발을 완료한 AESA 레이더는 중거리 지대 공유도무기 천궁이 유일합니다. 차기 호위함에 탑재될 AESA 레이더는 아직 전력화가 되지 않았고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개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추진하다 좌초된 뒤 국산화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개발을 성공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방위사업청과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ESA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 온 가운데 완성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하드웨어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소프트웨어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출고된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시제기에 탑재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국내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이 공개됐다. 7일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열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린다. 약 1000개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당초 AESA 레이더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기술 요청을 2015년 거부하면서 국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를 성공했다. 이어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연이어 성공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시험이 계획돼 있다. 신현입 항공 레이더 체계 개발 단장은 입증 시제 비행시험을 통해 하드웨어 안정성은 충분히 확인됐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며 국내 레이더 개발 경험을 100% 활용해 시간과의 싸움인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난해부터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선 벌써 6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과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조달 책임자인 윌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 비행을 한 것을 공개하며 많은 기록을 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세대 전투기의 제조사나 전투기의 이름, 구체적인 성능 등을 밝히지 않았다. 로퍼 차관보는 다만 기자들에게 디지털 설계 기술을 이용해 생산과 조립에 필요한 간접 비용을 낮춰 더 이상 거대한 제조 시설과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공군의 전투기를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전투기 제조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과 디자인하고 부품 등도 맞춤형으로 제작해 과거처럼 전투기 제작에 거대한 생산시설과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투기 시장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아마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게 F-35의 경쟁자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전투기의 시대는 갔다며 미래의 전쟁은 무인 드론이 결정할 것이라고 해 공군 전문가들과 논쟁이 붙기도 했다. 이는 머스크의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머스크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로퍼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유명인들과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항공회사를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는 짧은 기간에 여러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엔 한 기종의 전투기를 유지 보수와 현대화 등을 거쳐 30년씩 운용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설계가 업그레이드돼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생산하고 16년 정도만 사용한 뒤 퇴역시킨다는 것이다. 최신 전투기를 계속 투입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비는 기존보다 더 들지만 유지 보수 비용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러시아는 미그-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다.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의 수석 설계자는 새로 개발될 전투기에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개선되고 레이저 및 극초음속 무기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투기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전투기 선정이 국가적 관심을 끄는 것은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방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국방의 스타인 셈이다. 전투기는 영어로 파이터 에어크래프트라고 부른다. F-16이니 F-15니 하는 명칭의 F는 여기에서 온 것이다. 전투기는 우선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공중전 전문인 전투기와 폭격 전문인 공격기로 나누어 개발됐다. 하지만 요즘 대세는 공중전뿐만 아니라 폭격도 척척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소리를 높이는 5세대 전투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5세대가 되기 전에 분명 1세대가 있었을 것이다. 전투기의 세대는 제트기 시절부터 구분하는데 차분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한마디로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이다.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먼저 보고 먼저 쏜다. 전투기는 공중에서 모든 적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싸움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단순히 말하자면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각국의 국방연구자들은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남을 먼저 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다. 스텔스 기술은 1962년 한 러시아 과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약 10년 후에 이 논문을 접한 미국의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였던 F-117 나이트호크이다. 스텔스 기술을 활용하면 적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접근하여 어떤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다. 즉, 스텔스 전투기나 폭격기를 가진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의 국가지휘망이라도 붕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스텔스 기술은 발달을 거듭하여 F-22 같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